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보고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주는 종목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관심 그 안에서 비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작년에도 실적 좋았고 추가적인 성장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제 시장에 영웅적인 종목이 하나 나왔었죠. 네. 파마 리서치. 네. 이번 주에 지수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달고 올라갔었던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 해당 종목이 이제 속해 있는 쪽이 이제 바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 사실은 파마 리서치보다 원조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 당연히 클래시스와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비올이 좀 차지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은 작년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뭐 비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약 2,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어느새 이제 12,000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 2년 동안 6배 정도 올라오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이제 성장을 했는데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왔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올과 뭐 클래시스 해당 종목군들은 국내에서의 매출의 성장도 성장이었지만 결국 해외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어떤 흥행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조는 파마 리서치를 좀 통해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받기에 비올 또한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춘 쪽에 관심들이 좀 많았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이 예전만큼의 소비 여력이 높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아모레퍼시픽 보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조금 지갑이 열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중국 말고 다른 쪽에서 이제 매출 구조가 좀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비올뿐만 아니라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1위는 미국인데 2위가 중국, 인도 여기가 아니라 남미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 정말 좋은 성장세를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비올은 오늘의 종가 부근이라면 저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 대신에 파마 리서치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 2배, 3배 올라간다라고 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싶어서요. 수익은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뭐 8,5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잡으시고 수익 구간도 1차는 11,000원, 1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 뭐 13,0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 비올, 파마 리서치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밝혀주셨습니다. 수익 구간을 좀 짧게 가라고 하셨던 조언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인데 아이폰의 출하량이 2025년까지 5억대가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과 이 LG 이노텍의 주가는 좀 연동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자, LG 이노텍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30만 5천 원 가격대를 터치한 이후에 7월 중순부터 이제 계속 밀렸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인데 이 AI 기능이 언제 적용될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나온 얘기는 없지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아이폰 이용자들의 그런 교체 수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아이폰 16이 굉장히 잘 팔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 하반기에 조금 더 잘 나오지 않겠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지금 빠지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강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반기 실적입니다. 3분기, 4분기에 얼마나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아이폰 16이 흥행몰이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신제품들 이런 것들이 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뭐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도 좀 덜어냈다 이렇게 봤을 때 매수하기에는 충분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매수하셔도 정말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실적 기대감, 가격적인 매력까지 LG 이노텍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시장 안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ST바이오센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호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맞다. OX 안 들었죠. OX부터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은 엇갈렸네요. O와 X. 자, 제가 너무 질문을 빨리 드리고 싶었나 봐요. 이주호 본부장님, 사실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수젠텍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종목에 좀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가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다른 거보다 뭐 지금 진단키트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떠한 기업을 고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투자자들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뭐가 좋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굳이 SD바이오센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이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주가가 잘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뭐 지금 SD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에 대한 결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SD바이오센서는 뭐 상장하고 나서 81,000원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했습니다. 거의 2년 이상 지금 정말 많이 빠졌네요. 빠졌거든요. 예. 고점 대비해서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7, 80%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 당연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SD바이오센서가 이제 인도라던가 북미 이런 쪽에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그런 데다가 돈을 썼기 때문에 시설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결실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만약에 폭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 투자를 했던 결실이 저는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뭐 SD바이오센서 외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저는 SD바이오센서는 좀 덜 올랐고 물론 실적이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투자했던 거에 대한 결실이 저는 올해 이후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파리 올림픽 끝나고 이제 각 국으로 돌아가잖아요. 퍼질 수도 근데 있잖아요. 그게 확산이 확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산 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뭐 요즘에 인도 같은 데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뇌염이라던가 이러한 지금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인도에 또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이 SD바이오센서기 때문에 뭐 북미, 뭐 인도 그 외에 여러 국가들의 그런 기지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들은 정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종가 매수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진단 키트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덜 올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이 진단키트 쪽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기업에 대해서 앞서 이제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기업이었으면 오를 좀 드렸을 것 같아요. 오. 저는 만약 SD바이오센서가 아니라 시젠이라면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결국엔 지금 이 진단키트주들의 어떤 이 리밋, 한계점은 뭐냐면 이 코로나 관련한 이슈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매출 구조가 누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투자를 많이 한 쪽은 SD바이오센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M&A에 대해서 가장 열을 올렸던 기업이 이제 SD바이오센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젠도 이제 돈을 썼는데 이제 SD바이오센서는 M&A를 통한 이제 자금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하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역량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더 맞고 틀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좀 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젠도 그렇고 SD바이오센서도 그렇고 코로나로 벌어들인 돈을
흥청망청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각자 이제 도생을 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정말 투자를 좀 이제 한 상황인데 그 투자의 결이 좀 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빅코로나 매출 비중이 조금씩 더 커져서 오히려 작년부터는 매수 리포트도 간간히 나왔던 쪽은 또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실 것은 저는 시즌이 조금은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진단 키트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힘은 수젠텍이 제일 강하다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주가 뜨겁긴 한 것 같습니다. ST 바이오 센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인식 기술 업체인 슈프리마.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자 두 분 매수하시겠습니까? 자 자신 있게 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어요. 두 분 다 의견 들어볼 텐데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예. 네, 일단 뭐 제가 보안 쪽 하면 뭐 우리나라 사실 이제 보안 기업들이 세계에서 좀 맹위를 떨치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 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슈프리마는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갤럭시 시리즈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 지문 인식 보안 시스템을 만든 기업이 바로 슈프리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시리즈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기업의 성장은 지속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천억에 채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이 코스닥의 엄청난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겨내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저는 이제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이조 본부장님께서 LG 이노텍 이야기를 할 때 아이폰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이폰이랑 갤럭시 시리즈 이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여기에 이제 AI가 탑재된 제품이 많이 팔리는 지금 시점이라 아무래도 이제 보안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영역을 좀 확대를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제는 1차적으로 뭐 총을 쏘고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걸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해킹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도 또 불거지게 되면 보안주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은 지금은 작지만 그래도 이제 추후에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구간에서의 종가 매수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된다. 슈프리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 뭐 좋은 말씀을 너무 다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아, 네네, 괜찮습니다.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슈프리마 수급이 괜찮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 8월 달 그러니까 8월 들어와서 계속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자본은 이탈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점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무시 못할 게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셀코리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니까 사실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면 뭐 얼굴 지문 인식 통합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고 사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종가 매수 하셔서 가져가셔도 좋은데 좀 시세가 한번 분출되는 데는 한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수급은 모든 것의 우선이죠. 이런 시장 안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ISC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아무래도 주주환원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4분기 주주환원 정책 예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은 그 약간 HBM 1세대 대장주였습니다. 오. 사실 이 보시면은 2023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SK 피인수권도 있었고 이제 2023년 5월부터 그때 이제 한미반도체가 1차례를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네. 같이 움직였던 대장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도대체 왜 11만 6,900원 터치하고 살아나는 듯 하다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를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실적이 매우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올해 2분기까지도 지금 실적이 계속 안 좋다라는 부분이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종목이 8월 5일 날 지수 빠질 때 이것도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회복이 되게 더뎌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빠진 거를 다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렇다 한다면 이미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 저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ISC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리포트도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에 주주환원 정책 네.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저는 SKC에 피인수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테스트 소켓 사업 자체가 실리콘 러버 방식의 테스트 소켓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숫자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하고요. 지금 3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낙폭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은 좀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죽쓰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종목이 올랐던 포인트들 또 들어봤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 어떤 버블론이라는 것이 터지기 전에 반도체 IT의 또 투심을 흔들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생산을 하든지 네. 다른 쪽에서 이제 수급을 받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TSMC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불편하죠. 근데 반대로 그 이슈에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주들이 떨어질 일인가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칩을 어디서 가져오든지 간에 네. 그 칩에 대한 성능에 대한 테스트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에 대한 종류도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 테스트 소켓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어떤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부담 없이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